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오는 선거권 혼술 1월 9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말에는 정가 뒷담화 시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에 놔두는 괴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상당히 야당의 분위기가 좋은데 4월에 실시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필패한다. 그리고 그 여파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권 창출이, 정권 교체가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징후들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부터 보수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좀 바꾸면 충분히 또 성산이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묶어서 여의도의 국회 주변의 정치 고수들이 나누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선거 4연패를 했죠. 20대 총선, 대선, 지방선거, 21대 총선 4연패를 했는데 이번이 고리를 끊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4월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수 야당이 승리를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내년 3월 정권 교체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전부 다 탈환을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을 시킬 수 있다. 진보 정권의 독선 독주를 막을 수 있다. 자, 그런 희망 섞인 기대들이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도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실정, 도덕성 추락, 또 임기 말 레임덕 이런 것까지 겹쳐서 여론도 일단 범야권의 좀 우호적인 분위기죠. 지난주에 갤럽이 발표한 조사, 금요일에 발표한 조사를 보면은, 자, 재보선과 관련해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현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답변은 37%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2%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차이죠. 특히 보궐선거, 시장선거가 열리는 서울은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 34%,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 58%입니다. 엄청난 격차죠. 아마 서울을 중심으로 직감파동, 이것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자,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죠. 자, 부산, 울산, 경남은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33%, 서울과 거의 비슷합니다.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 58%, 서울과 똑같죠. 자, 이것은 부산 출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실망한 결과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4.15 총선 직전은 완전히 반대였죠. 지금 지난주 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전국적으로 37, 야당 후보 52, 37대 52였는데 4.15 총선, 8개월 전에 4.15 총선, 8개월 전 4.15 총선 때만 해도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49%, 야당 후보 39%. 지금 그 상황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야당의 우호적인 민심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희망자가 넘쳐납니다. 일단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울은 국민의힘 소속만 9명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곧 던집니다.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은 조원희, 박춘희, 이해훈, 김선동, 오신환, 이종구, 김건식 이렇게 돼 있고요. 조건부 선언, 오세훈 조건부 선언을 했습니다. 속보인은. 그리고 나경원도 곧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범야권으로 넓히면 11명이 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또 무소속 금태섭이 있죠. 자, 11명이 이렇게 선거에 나서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거나 곧 던질 예정이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10명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최근에 사퇴를 해서 이 경선에 참여를 할 뜻을 밝혔죠.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만 8명입니다. 이현주, 박민식, 유재중, 이진복, 박형준, 오성철, 전성하, 김기순 이렇게 돼 있고, 또 출마 선언을 한 사람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원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적 자원이 풍부한데 이 분위기가 좋은데 왜 진다는 말이냐? 그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보선 필패론, 일단 현 시점에서는 근거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포퓰리즘이죠. 4.15 총선 때 여당 사람들도 재미를 좀 봤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살파하는 문제, 이것이 지금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죠. 총선 앞두고. 또 지금은 이것뿐이 아니고 백신도 뭐 2월달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를 믿어야 되는, 정부의 정책 수단에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심리를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큰 두 갈래는 이겁니다. 하나는 묻지마 지지층, 이유 없다. 한 30%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 그것도 한 30% 정도 가죠. 자, 그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또 백신도 논란이 많고 외국에 비해서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이러니 그것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부실하다. 이 부정 여론이 올라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는데, 자, 다시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이 살포가 되고 또 백신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 지지율이 다시 원상회복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지지율은 곧 민주당 지지율과 같이 움직이니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이 여론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코로나 포퓰리즘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사면이죠. 선별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해서 선거 전에 특사로 풀어주면은 일단 중도층에 국민통합 메시지를 주게 되겠죠. 그리고 국정의 많은 부분이 실패한 부분들이 시선 돌리기가 됩니다. 그리고 야권은 박근혜 탄핵론 놓고 다시 책임론이 일어나면서 분열될 수가 있죠. 자, 그런 그 경우의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민심은 회복했는지 모르지만은 조직력, 선거는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조직, 인물, 정책, 자금 이런 것들인데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조직력은 지방선거에서는 조직력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단위의 선거, 물론 서울시장 선거도 뭐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각 구별로 선거를 치르게 되고 선거 그 담당자들이, 자, 그리고 또 뭐 대선이나 이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특히나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날이 투표율이 공휴일도 아니고 또 관심이 좀 떨어지면서 보통 30% 안팎의 투표율을 보이죠.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자, 그 상황에서는 조직력이 훨씬 더 영향이 커지겠죠. 이 투표율이 작으면은 열성 지지자들이 적극적인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지지층을 끌어내는 사람들은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 일선 조직이 되는 건데 서울은 25개 구청장이 있죠. 구청장 중에서 민주당이 24곳입니다. 24곳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만 이번에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는 조원희 청장만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24대 1. 자, 그 상황에서 시의원들도 일선 조직이죠. 자, 시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이 101명입니다. 서울시 의원. 민주당이 101명인데 국민의힘은 달랑 6명입니다. 자, 조직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16개 구청이 있고 구청장이 있는데 13개가 민주당입니다. 압도적이죠. 시의회, 부산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석이 47석인데 민주당이 91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7%를 가지고 있죠. 자, 이들이 그 구청 또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이 조직이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면은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를 하면은 그 열성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뭐 결과는 뻔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성부처, 서울의 경우에는 안철수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오세훈 리스크까지 겹쳤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철수 국민의힘 입당을 전제로 해서
이 당원들을 다 배제하고 일반 시민 100% 여론조사를 해서 경선을 하겠다. 그러니 안철수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대당 통합론까지 나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는 국민의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뭐 지지율은 일단 그렇게 나오지만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반사이익,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정당인데 내가 들어가면은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힘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다.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입장입니다. 그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죠. 국민의당 대표는 본인이 결성 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들이 8강전, 4강전 거쳐서 올라와서 단일화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 단일화 방식, 또 승복 여부 이런 것이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단일화가 안 되면 3파전이 됩니다. 민주당 후보, 지금 박영선이 가장 유력합니다. 박영선, 그리고 안철수, 또 국민의힘에서 올라가는 후보 3파전이 되면은 야권표가 분열되니 필패죠. 안철수로 만약에 단일화 된다고 해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철수에게 그대로 표를 준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냥 투표장에 안 가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한 명으로 단일화가 돼도 안철수 지지자들이 꼭 그 국민의힘 후보에게 가서 투표를 한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투표장에 안 가버릴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리스크까지 최근에는 생겼습니다. 출마선은 이상하게 했죠.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은 불출마하고 안 들어오면 출마하겠다. 뭐 속셈은 뻔하죠. 원죄가 있으니 2011년에 시장직을 내놓고 박원순 체제로 들어가게 한 원죄가 있으니 그냥 출마하기 멋졌고 면목 없으니 야권 통합을 명분으로 하는 겁니다. 안철수 입당 안 할 걸 뻔히 알고 결국은 따로 가서 나중에 단일화하자. 자, 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에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리스크입니다. 또 서울의 경우는 시장선거가 국회의원 선거 패자 부활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8개월 전에 서울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로 총선에서 낙선한 인물들이 주로 중진들입니다. 그 인물들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다시 나섰습니다. 6명입니다. 대부분 중진이면서 여당의 신인들에게 패배하고 여의도에 입성하지 못하고 시장이 되겠다고 나오는 것이죠. 과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들이 나와서 10개월이 되는 11개월 정도 된 시점에 총선으로부터 4월이니까는 그 시점에 한다고 해서 거의 그대로 사람은 그대로인데 과연 서울 시민들이 그들을 선택을 해줄 것인가? 자, 그 문제가 지금 걸리는 겁니다. 오세훈, 나경원, 이해훈, 김선동, 오신환, 그리고 현역은 아니었던 김건식, 이 6사람은 총선에서 출마해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 인물들인데, 그 1년 만에 다시 서울 시민들에게 이 상품을 그대로 내놓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후보가 됐을 때 과연 서울 시민이 선택을 하겠느냐. 그리고 그 선택을 받지 못했던, 1년 전에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 인물들이 본선에 나와서 인물 대결을 벌여서 박영선, 지금 민주당 가장 유력한 후보죠. 박영선 장관에게 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자, 그런 문제들도 리스크가 되고 있고, 부산의 경우는 가덕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선거에 활용하고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을 한다. 자, 이런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 18명, 전국에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 18명이 부산과 연고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부산에서 출생을 했거나 그 18명이 부산갈매기라는 모임을 출범을 했습니다. 부산갈매기.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데 총력을 펼친다. 선거 지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박형준 교수, 동아대 교수죠. 박형준 교수가
또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죠. 4.15 총선 때. 그 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또 야권 통합을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긋난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 같이 출마를 하는데 총선 참패 책임자가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또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3개월 후 분위기가 지금의 여론과는 좀 반전이 돼서 국민의힘이 필패한다. 그런 괴담이 지금 여의도 선거에 나돌고 있는 겁니다. 자, 지방선거 필패론. 이것은 정권교체 실패론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위기죠. 문재인 정권 말기에 지금 민심이 문재인 정권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을 민주당이 다 승리를 하면은 혹은 서울 하나만 승리를 해도 다시 민심을 그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 쪽으로. 그때 뭐 코로나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이 위력을 계속 발휘를 하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 그때 만약에 내년 대선 무렵에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많이 남을 거고 그걸 치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자면은 자영업자나 어려워진 그 국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여건이 훨씬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당에 보면은 범야권에 보면 윤석열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니 범야당의 다른 후보들은 지금 고만고만하고 움직이질 못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인적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지금 이낙연, 이재명 외에도 뭐 정세균 또 심지어 여차하면은 유시민도 뭐 투입할 수 있고 김경수 무죄 받으면 투입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 플랜 B, 플랜 C가 막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범야권은 결국 윤석열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7월 달에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고 어찌어찌 해서 대선 출마를 포기해버리면 범야권은 대권을 앞두고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것도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이 대선에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아니고 제3지대에서 새로 정당을 만들거나 해서 제3의 후보로 출마할 경우 3파전이 되죠. 그러면 또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정권 그 교체 또 그 앞단계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압승 이것은 지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 필승이 최우선 과제고 또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겁니다. 4연패 사슬을 끊고 시장 선거 이기면은 국민의힘이 활기를 되찾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외에 다른 대권 주자들도 막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사라진다고 해도 다른 대안들이 모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혼선이 훨씬 덜하겠죠. 이기게 되면. 자,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보수 입장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들을 하나씩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를 하는데 가령 뭐 안철수, 금태섭까지 이 반문 진영, 반문재인 진영, 뭐 국민의힘에 국한하지 말고 반문 진영이 모두 모여서 100% 완전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100% 시민이 참여하는 통합 경선을 치르는 방안. 자, 그렇게 되면 별도의 통합 경선 기구를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에 누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출마를 못하죠. 가령 안철수가 안 되더라도 제3의 후보로 출마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본선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3파전이 되는 그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3파전의 싹을 자르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서울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했던 인물들, 대선 총선에서 실패하고 6명 다시 이번에 나오는 인물들, 또 대선의 우회로로 서울시장을 선택한 인물도 있죠. 사실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만족할 만한 수치가 안 나오고 윤석열의 밀린이 서울시장으로 선회한
안철수, 오세훈, 자, 이런 사람들, 또 기존의 여의도 정치를 오래 핫뛴 사람들, 이런 사람 외에 새로 나서서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나서보겠다. 그리고 서울시정을 내가 이렇게 꾸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에게도 폭넓게, 참선한 인물들에게 폭넓게 참여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지금 언론도 보면은 전부 범야권의 주자 그러면 이 범야권 다 앞에서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여기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이 그렇게 주목하는 것은 지금 다른 주자들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경선 룰을 정해도 그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지도부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나 범야권에도 일종의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그들끼리 어떻게 해서 지금 10명 정도 되는데 나중에 컷오프해서 3명만 올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득권 지키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지지율이라기보다 그 인지도입니다. 인지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치판에서 20년 뭐 이렇게 정치를 하고 이제 대선에도 나오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지율이 안 나오면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그 지지율을 믿고 사실상 인지도인 그 지지율을 믿고 후보를 내세웠다간 필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선거 4연패에 다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도 물론 경선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만 운동장을 평평하게 펴기 위해서 그러지 않은 인물들에게도 참선한 인물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런 게 되겠죠. 가령 지금 여론조사로 컷오프를 하려고 합니다. 10명 다 그냥 본선에 안 하고 컷오프를 하면은 지금까지 그 어떤 갈래나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 3명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포함된다면 나경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나물의 그 밥이죠. 본선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패배하기 일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리스크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겹치게 되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가 들어와서 통합 경선을 하더라도 한 4명이나 5명 정도, 한 5명 정도로 해서 정치 신인들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여의도 정치를 안 했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줘서 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일단 넓혀줘 보자. 그 선택의 폭을 넓혀줘서 100% 경선을 할 때 서울 시민들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세 사람 외에 다른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한 이 선택의 여지를 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여시키는 것이 그 길이 정권 교체의 첫걸음일 수가 있습니다. 100% 시민 참여 통합 경선 그리고 여의도 정치 신인에게 여의도에서 정치를 해보지 않은 정치 신인에게 참여 기회를 넓혀주는 자 그런 시도가 지금 당장 범야권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필패, 정권교체 실패 이것을 막기 위한 첫걸음일 수가 있습니다. 송국헌의 혼술이었습니다.